미국이 천하무적이고 아주 막강이고 글로벌 최강인 것 같지만 그들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이 돼 있다.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겁먹었던 거는 미국채 시장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좀 짐작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토요일 날 급락하고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백악관에서 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추가로 한 5% 이상 빠지니까 바로 그 베셋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백악관 경제자문인 것 같은데 관세 유예 가능성 얘기를 슬쩍 흘렸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빠졌던 게 갑자기 플러스 4%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급등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그럴 계획 없다라고 얘기해서 도로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3일 연속 5% 빠지는 거는 2차 대전 이후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그 마진콜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그 자산, 네. 실물 자산이면서도 이제 상당히 그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쪽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주식에서 마진콜 나가지고 그쪽 걸 팔아가지고 여길 메우는 그런 그림이었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걸 막은 거 보고 나서 자기들도 이제 입을 다시 씻은 거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로 후퇴는 못하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혹시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계속해가지고 뭐 일본이 먼저 전화를 했네, 뭐 아름다운 뭐가 있었네 하면서 트럼프 특유의 네. 말 같지도 않은 게 허세에 뭐 별 희한한 소리를 해대가면서 이제 시간을 끌었는데 문제는 수요일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 시장이 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3.9대 초반까지 갔던 게 4.6을 넘어서니까 거의 20%를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트럼프는 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날 그 다음 날이었나요? 저기 장에서 그 시그널을 줬잖아요. 이제 주식하기 딱 좋은 시간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줬었고 그 다음에 또 전격적으로 이제 관세 유예를 주면서 10% 기본 관세는 가고 상호 관세라고 해서 각국에 부과되는 거를 갖다가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유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트럼프답게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겁먹어하고 위험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대니까 일단 그렇게 해준 거다 안심 차원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이미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해먹었는데 그게 미국채 시장으로 가가지고 전이가 돼버리니까 사실 주식시장보다 국채시장, 그 채권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의 볼륨이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겁먹은 거죠, 사실은. 근데도 거기서도 특유의 허세가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90일 유예를 해주면서 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는데, 거기서 확인된 거 한 가지는, 미국이 천하무적이고 아주 막강이고 글로벌 최강인 것 같지만, 그들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이 돼 있다. 이번에 이제 채권 시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다 국채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채권 자경단들 이거 뭐 관세 어쩌고 하고 분위기 보니까 주식시장 망가지고 그러면 경기 침체 올 거고 소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게 돈이 몰릴 거야 아니면 저기 거꾸로 시장의 리스크를 이제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채권 그 정부 입장에서 돈을 더 찍어내 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 이제 소위 말해서 채권 자경단들 활동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외에 또 무슨 뭐 헤지 펀드 하나가 또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특유의 트럼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세하고 자기의 목적이 묘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놨었고 이번에 제대로 그 부분의 후유증을 시장에서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한 기간은 노이즈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등락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가 변동성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도 달러 인덱스가 한 1%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약세의 배경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달러 약세를 원래 트럼프가 의도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채가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반대편인 유로나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또 일본 국채가 강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급하게. 그 얘기는 결국은 달러를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탈 자금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국채 파동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파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국채 파동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이 자칫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줄어들려지도 있지 않느냐. 결국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국가들이 이거는 안전한 통화고 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나는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주든 뭘 주든 그대로 내가 이제 안전하게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 근간을 갖다 지금 뒤흔들고 있으니까 거래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달러를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나올 수도 있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안전자산이 아니라 저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또 커다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만히 보면 어저께도 CPI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은 급등했다 살짝 눌리는, 아니, 10년물이다. 단기채는 좀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장기채는 또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 스티프닝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단기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단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불안하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장기채를 갖게 되면은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채나 현금으로 돈이 몰리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단기 채권은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장기채는 불안하거든요. 네. 매도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런 구조가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그 리스크 온이 아니라 오프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로 인식들을 해요, 보통. 네. 지금 현재 사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간다니. 근데 장기채는 급등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저거라고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센트도 그렇고 트럼프 자신도 당장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는데 포커싱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4.3을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 추이는 결국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말 계속하죠, 뭐. 네. 미국채 시장 흔들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레버리지 투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프레드 따먹는 거거든요. 뭐 현선물의 스프레드일 수도 있고 이걸 따먹는 건데 그걸 따먹는다고 했을 때 소액을 했을 때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채권을 사고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채권을 받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국채 10년물 같으면 안전자산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담보로 대출해줘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엄청나게 쌓아놓고 반대 포지션으로 선물을 갖다가 숏을 쳐가지고 선현물에 스프레드를 안정적으로
그만큼만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따먹는 그 구조거든요, 수익을. 네. 근데 이제 이런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수익이 되게 쏠쏠하게 나오고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들이 모여 있었던 팀 중에 하나가 롱통 캐피탈이라고 1997년도인가 파산한 그 펀드가 있어요. 네.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러시아 국채하고 미국 국채 그 수익률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 따먹게 하다가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파산을 한 거예요. 박살을 났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놨었기 때문에 거기만 작살이 나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그대로 미국 국채 산 거 가지고 또 대출 일으키기 위해서 맡기고 사고 하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히 헤지펀드 중에 하나가 그 레버리지 비율이 50에서 100배 보통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터지면 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흔들리면 그게 만약에 터져가지고 작살이 나가지고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피해가 확산이 되면 거기다 대출해준 은행들은 이제 같이 연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났다가 미국 나스닥 선물이 다시 플러스 반등을 하고 우리 증시도 그것 따라서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은 여전히 조금 올라 있어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또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갖다 지금 트럼프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오늘 올랐으니까 신난다. 뭐 월요일 날 오르니까 뭐 몇 프로 올랐다. 이것도 좋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국채, 미국 장기급 그 국채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국채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스프레드 관련한 내용도 있고, 뭐 중국 얘기도 있고, 일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스프레드 관련해서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레버리지가 워낙에 크고 그게 만약에 이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될 경우에 그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손실이 나가지고 청산이 당한다고 그랬을 때 몇 개가 아니라 큰 곳 한두 군데만 당해도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금융기관까지 부실이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쨌든. 네. 물론 이제 대출의 근거가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역시도 미국 국채 그 수익률 급등해버리면 손실은 나는 거니까. 그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 문제가 되는 거를 알고 있다면 지금 한 놈만 죽어라 패고 있잖아요. 중국, 네.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한 놈만 패했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허세인 거에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앞에 서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주먹 휘두르다가 유럽연합이 덤비고 중국이 세게 덤비고 캐나다도 맞짱 뜨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전체를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사실은 슬쩍 뒤로 발 빼면서 동맹국 얘기하면서 동맹국 챙겨주는 모양새 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다 이러면서. 네, 네. 동맹국이니까 특별히 대우해준다. 대신 10%는 일단 내고 일단 저놈부터 손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벌써 줄 서가지고 저는 뭐 이런 데도 많이 생기긴 하죠. 우리도 약간은 그쪽에 가 있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을 두들겨 패가지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굴복을 하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럼 동맹국들 니들이 내 편 들었으니까 니들은 10%만 받고 끝내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산업부활, 리쇼어링이잖아요. 네. 요거 작살내놓고 나면 그 다음번에 너 들어와봐 해가지고 너 안 들어와 너 관세 몇 프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네.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거는 막 힘들게 압박하고 쪼다가 갑자기 90일 유예 이러니까 환호한 거죠. 그렇죠. 동맹 어쩌고 하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환호한 거지. 그리고 이제 동맹에다가 이제 보여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협상에 능한 사람인 거는 사실 지가 지가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코너에 몰려가지고 네.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걸 또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동맹국들은 뭐 봐주고 이렇게 자기한테 덤비는 중국은 가만 안 둔다. 중국은 공공의 적이야. 이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겁먹었던 거는 미국제 시장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또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국을 좁힐 때까지만 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게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환호를 했는데 어저께 왜 빠졌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달라진 거지? 90일간 유예된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협의 잘하고 중국 열심히 두들겨 패고 우리가 잘 보이면 우리는 25% 맞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반 줄여 가지고 10몇 프로 맞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실제로 놓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했다가 조금 이제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으니까 이제 또 그 반작용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괜찮은 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막연한 거 하나는 진짜 미친 짓만 안 하면 자기가 아무리 허세 부려도 지네 약점이 뭔지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부분 트럼프의 액션도 이게 선을 넘는 게 좀 제어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런데 참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항상 우방이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미국 이겨라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도 좀 그러고 있지만 유럽연합도 좀 힘센 그 글로벌 메이저 국가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았으면 미국에 좋겠어요. 대해서. 예, 좀 뭐 아주 강하게 막 난리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트럼프가 움찔할 수밖에 없고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막 다 때려 엎고 싶어도 금융시장이 붕괴화되고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제일 큰 피해는 누가 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승질의 홧김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이 그냥 순순히 트럼프 말 잘 듣고 그러는 것보다는 트럼프를 좀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네. 하면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또 엄청 터질 테니까 앞장설 필요는 없고. 네. 다른 쪽에서.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방 국가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어떤 좀 이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는 과제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대응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 기다리기. 그냥 우리는 눈치 보는 거 보면서 그냥 야 이렇게 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우리 입장 설명하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끄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우선은 90일 유예 줬는데 좀 우리가 먼저 우리 1번 해가지고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옆 나라 일본이 우리 1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향이 근데 이제 그건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데 이제 일본도 사실은 지금 불쾌한 상황이고 이시바 총리도 일본이 가진 무기가 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지금 엔화 강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미국 국채는 수익률이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데 일본 채권 가격은 지금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최근에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조금 빠른 사람들은 야 이거 달러 약세를 의도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상으로 달러를 약간 버리는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은 우방국에서부터 달러를 좀 쓰는 걸 줄여버리게 되면은 어려워지잖아요. 일부 자금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고 좀 빠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건 일본이 의도해가지고 엔캐리를 먼저 하지는 못해요. 그랬다가는 뭐 미국이 뭐 주일 미군 철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협박을 다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투자자들한테 돌아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슬쩍 맛배기로 한번 혼을 내줘도 될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옆에서 이렇게 살살거려가지고 좀 부추기는 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번에 뇌관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개인적인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투자 전략은 뭘까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을 1년 내내 꼭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 규정이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계좌에 현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주식도 약간 투기적에서 쪼는 맛에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네. 얘기하면서 쪼는 맛에 저는 사실 카드도 할 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편안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화 값이 워낙에 네. 지금 안 좋잖아요. 통화 네. 중에서 제일 나쁘니까 우리 가치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망할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너무 비중을 키울 단계는 아니다. 예,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저같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포지션이 현금이 좀 아무래도 많아야 될 거고 짧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트레이딩을 짧게 하고 나오시는 거는 뭐 본인 능력이시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약간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